네, 이번 순서는 광주와 전남의 이슈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층 분석하고 또 해법을 모색해보는 시사와이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전세영 캐스터 그리고 송창영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예, 다녀왔는데 지금 방금 우리 전세영 캐스터가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법상의 어떤 제도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건축 관련된 법제도를만 보니까 저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민법상에 원인자 부담 원칙이라고 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 사고를 내면 누가 치료를 해주는 거죠? 또 누가 그걸 보상 차를 사고 대처를 네, 사고 대처를 해주는 거죠.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안전 진단을 그냥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재난안전기본법에 재난관리 책임 재난관리 기금이란 게 있어요. 그 재난관리 기금으로 해서 우선 긴급하게 지자체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하고 그 원인에 의해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지금 재난이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방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분명히 아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건물도 언어가 있거든요. 저는 감기 걸렸어요, 암 걸렸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걔네들의 균열이라든가 처짐이라든가 기울어짐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어떤 이 공사와 주변 건물과의 어떤 개연성을 확인하려면 집안의 지하수위 변동이라든가 집안의 상태라든가 당시의 공사 현장에서 어떤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과학적이고 공학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정밀안전 진단을 해보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그런 진단을 못하고 있으니까 MRI, CT 촬영을 해야 암이 걸렸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혈압만 재보고 지금 암이니 기인이 아니니 이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지금 현장을 다녀오신 교수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전세영 캐스터의 취재 영상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안전 진단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서구청에 이 부분을 문의를 해봤는데요.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조율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고, 특히 안전 진단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구청도 안전 진단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하고요. 또 안전 진단은 용역을 맡겨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한 개 건물을 안전 진단하는 것과 그 인근을 전부 안전 진단하는 건 아무래도 비용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안전과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비용이 들어온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무엇보다 영상을 보면서 이 안전 진단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독단적으로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무지의 소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봇대에 받은 사고가 아닙니다. 16계층이 붕괴가 됐고 많은 사람이 운명을 달리했고 153만 시민이 지금 또 5천만 국민이 분노했고 슬퍼했고 부끄러워한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우리 세월호 참사처럼 이번에 재난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고용노동부와 같은 중앙부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이 됐고 광주광역시에서 지대본이 가동되는 대형 재난사고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들만의 리그 깜깜이로 이렇게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가 또 언론인이, 정치인들이 매우 눈으로 이것을 함께 지금 속도전을 해줘야 돼.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거든요. 속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딴 데 가 있고 지금 이해관계자들만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속히 지금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하고 국토부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자체 서구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해가지고 빨리 원인 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해서 관련된 법제도도 정비해야 되고, 또 관련된 그 사고 백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깜깜이 하고 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정말 빠른 정비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예비 입주자들이나 피해 상인들이 원하는 건 안전한 환경이잖아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피해 수습을 위해서 어떤 조치나 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는 안 되고요. 재난행정에서 저희들이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지만은 재난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레디트가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 전달,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이런 재발 방지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심하게 대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대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앞에서 말했듯이 안전진단 조치도 이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법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고, 세월호, 삼풍백화점 여러 사고가 나면은 너무 급하게 입법부에서 지금 어떤 법제도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100년 대계를 생각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호섭 의원님의 그 법제도를 정비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지자체가 감리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감리가 제대로 작동을 안 되면 그 감리 비용을 조금 유예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방재공학적으로 매우 조금 근본적인 것을 타치를 못했다. 저희 방재공학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만약에 입법을 한다면 충분하게 감리자들한테 그만큼의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감리 비용을 주고 그만큼의 비용을 줬으니 너가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충분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를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근본에 조금은 이제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반복된 저는 재난 사고가 끊임없이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생기면 온 나라가 한 일주일 정도는 분노했다가 일주일 지나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부 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노와 무지의 반복 사이를 없애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인식, 문화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 현장이 너무나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너무나 지금 있던 전문가들도 다른 데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사회 안전 시스템이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 교통법은 있는데 교통을 지키질 않는 거죠. 안전 관련된 법제도가 잘 정비가 돼 있으나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안전 관련된 사회 안전 시스템이 작동이 되도록 줄탁동시에서 관과 민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